네, 이 시간에는요,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확인하고 또 매수와 매도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 이지환 전문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저희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이제 방송에서 확인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호크아이 시스템이 뭔지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호크아이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매집의 단계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 주식을 이끌어가는 선도 세력들의 매집을 확인하고 이후에 펀더멘탈과 momentum까지 확인한 후 이 3박자가 잘 갖춰진 종목 위주로 추려내는 종목의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호크아이 시스템은 상승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주식 선물 혹은 공매도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집을 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이 양쪽 모두를 매수와 매도 매집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실 때 차트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차트보다는 실제적인 종목의 이면을 좀 파악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크아이 시스템이 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호크아이 시스템이 포착한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먼저 매도 쪽으로 포착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도 쪽으로 먼저 포착된 종목은 SKC입니다. SKC가 오늘 장중에 14% 넘는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를 해서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우상향을 이어갔던 종목인데 오늘 큰 폭의 대량의 매도가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평소 대비로 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실리면서 가격적인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상당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포착한 이후에 왜 이런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SKC는 그동안 영국의 실리콘 응급제 생산업체인 넥시온과 추진한 합작법인 설립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SKC가 공을 들였던 2차전지 소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넥시온과 협약을 하면서 응급제 시장에서 상당한 돌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좀 되었는데요. 오늘 SKC 이사회에서 이 넥시온과 추진한 합작법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바로 이 합작법인 부결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락을 맞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늘 급락의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 약 한 9만 주 이상, 기관이 특히 3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과 실망 매물이 일거에 쏟아지면서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KC는 그동안 실적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탄탄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돌발적인 악재가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돌발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만약 본인이 단기 투자자라면 특히 굉장히 오랫동안 단기간 우상향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라면 일단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아래쪽에서 형성되어 있는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인 이후에 추세선에서 다시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은 이런 단발성 악재가 쏟아졌을 때는 펀더멘탈과 외국인 수급이 좋다라면 급락 이후에 반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전부 청산보다는 절반 정도 부분 익절 후 나머지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매수 쪽에서 포착된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의 장기 액티브 물량들이 공략을 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이 방산주와 관련된 이슈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특히 이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산 관련 예산안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 특히 이 방산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단 코로나19에 급박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국방 예산을 줄여서 편법적으로 좀 땡겨와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국방 예산에서 일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넘어가고 좀 잠잠해지면 다시 국방 예산이 정상화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 증가 부분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국방 예산 증가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최근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더라도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한 13만 여, 기관들이 한 74만 여 주 이상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수급적으로도 펀더멘탈과 함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을 좀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 차트상 우리가 주봉으로 좀 본다면 LIG 넥스원은 상당히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동반된 이후에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초입 단계를 벗어난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그 주가 부담에 대한 일시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범위에서 본다면 여전히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적어도 이 종목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때까지는 지금의 실적과 외국인의 수급, 모멘텀을 바탕으로 본다면 주가 상승은 상당한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한 템포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방법을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만약 비중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관심을 가져봐도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오늘의 호크아이 시스템은 매도 종목 SKC와 매수 종목 LIG 넥스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SKC는 비중 축소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특징주로 LIG 넥스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호크아이 시스템 굉장히 또 신기한데 저희 내일장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이틀간 급락, 미국 시장도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미국과의 악재가 좀 겹쳐 나왔는데, 중국의 흥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에는 이제 또다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공급 쇼테이지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라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정치 조정을 좀 이끌고 있는 부분, 여기에 최근에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인데, 사실 뭐 헝다 문제나 전력난이나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해결의 방안을 좀 잡아가고 있고, 다만 이 테이퍼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장기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너무 1.5% 넘는 급등을 했지만, 이 단기 급등이 조금 수그러든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로 간다라는 상황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 금리 인상 상황 기조에 맞춰서 전략을 재편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IT주를 비롯한 성장주 쪽으로 상당한 포커스를 맞춰서 왔고 주가 등락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아직도 개인 투자자 분들은 그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기술주 혹은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포지션을 그쪽 급격히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앞두고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주가는 이제 다시 한번 변할 수 있는, 증시가 한번 이제 다시 새로운 한골 탈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분기점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본다면은 매수하는 종목과 매도하는 종목이 급격히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주와 성장주, 플랫폼을 비롯한 일부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를 뛰어넘게 오른 종목들은 상당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반면에 그동안 경기와 관련된 데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 혹은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뭐 은행이나 보험, 증권 같은 금융주들이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이번 조정 기간을 활용해서 본인의 포지션을
성장주 위주에서 경기 관련된 종목과 금리 인상 수혜주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일단 저가 매수의 방법을 좀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다우지수의 흐름을 좀 본다면 아직 가격 조정이 완연하게 끝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급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33,600 정도 선 내일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지금 당장 급하게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의 좀 눈치를 보면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금리 인상 수혜주 쪽으로 포트를 늘려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